안녕하십니까. 남편하는 의원의 원장 김도욱입니다. 오늘은 TMS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TMS라는 거에서 생소하고 낯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TMS라는 게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인데 참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발견된 게 전기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갑자기 전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집중력이 생겼다는 보고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TMS가 처음 시작된 거는 한 1900년 초반이고요. 이미 거의 100년이 넘게 된 상당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쓰이게 된 것들이 그 MRI 기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MRI 찍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통 속에 상당히 큰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딱딱딱 때리는 소리가 들으면 촬영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장에서 전기적 자극을 줘서 거기서 전파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영상으로 얻게 되면 MRI가 되는 거고요. TMS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때리는 힘을 직접 뇌를 자극해서 뇌에 변화를 주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TMS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유리한 점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병원에서 TMS 치료를 해보니까 아마도 단순히 그냥 약을 먹지 않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뇌 스위치를 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6년 올해의 책 워싱턴 포스트 선정될 만큼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아스퍼거 진단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스퍼거도 참 어려운 단어인데 아스퍼거라는 뜻은 뭐냐면 자폐적인 성향이 있는 분 중에 언어적으로 이상이 없는 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들을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아스퍼거라고 많이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원래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것들은 음향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아니면 큰 어떤 스피커가 필요한 어떤 그런 쪽에 일을 하게 되면서 돈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어려움이 뭐였냐면 결혼도 실패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들 또 자기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자기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좌절감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TMS 치료를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공감 능력이 회복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미세한 감각을 조율하는 기능은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더 이상 아스퍼거가 아니게 됐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겠다는 그 여정을 다룬 책인데요. 상당히 좀 재미는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공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책에서 자폐나 아스퍼거의 특징이 거울세포라고 해서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나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 세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손상이 있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치료를 해나가면서 그 부분들이 회복되어 갔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병원에 있는 TMS를 치료를 하게 되면서 단순히 우울증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개선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TMS 치료라는 것들이 단순히 약 대신에 우울감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정신과적 영역에서 추후에 새로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 급여가 되어서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TMS 치료가 비급여가 되어 있고요. 아마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이라서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보시게 된 TMS가 RTMS일 텐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 다음 세대 TMS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새로운 기계가 필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TMS에 대해서 또 우울증 치료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에 좀 이해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TMS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기계는 그 뉴로스타 TMS라는 건데요. 아마 FDA 승인을 받은 우울증으로 치료해서 나오는 유일한 TMS일 것 같습니다. TMS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뇌에 자극을 주는 코일이 있는데 머리에 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TMS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회용 패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회용 패드를 쓰게 되면
치료받았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이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TMS라는 거는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전자회로에서 여러 가지 전자적인 자극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 코일로 인해서 이 모든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가 뇌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그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관련된 회로를 자극을 줘서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TMS 치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일단은 이 패드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일정한 시간 동안 여기서 전기적 자극이 나오게 되고, 또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총 그 37분 동안 3000번의 자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드의 장점은요, 이 일회용을 쓰게 되는 이유가 머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녹색으로 되어 있던 건지 빨갛게 뜨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TMS 하실 분은 아시겠지만, 머리에 대고 있다가 이게 졸면서 머리에 떨어지더라도 이게 머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TMS 치료는 보통 20번 이상 정도의 치료를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우울증만 해당이 되진 않고 여러 가지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치료를 하시게 되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성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들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마 결과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한 번 정도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나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우울감이나 정신과적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MS 이 단어 자체도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검색도 해보시고 또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MS에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 맘편한의원에 방문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좀 더 새로운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